여러분. 저는 강의하는 아이들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는 하예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 학원 시스템은 원장님께서 홀에서 전두지휘 하시고 제가 홀에서 세세하게 관리하시면 제가 홀에서 학생들이 교실에 가고 난 뒤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자, 그때부터의 루틴을 어머니들께 혹은 아버님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저희 강의한 아이들은 예습을 하고 돌아오는 학원입니다. 학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학원에서의 루틴. 잠시만요. 자, 설명드릴 건데, 학생들이 집에서 예습을 하고 학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홀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각각의 파일업에 학생들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여기 사이에 이렇게 클리닉지가 이렇게 꼽혀져 있어요. 이 클리닉지는 전날 예습을 하면서 맞춤 문제도 있었을 거고 틀린 문제도 있을 거죠. 저희가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문제를 준비합니다. 학생들마다 다 문제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 클리닉지라는 것은 크게 심화 클리닉지랑 그리고 유사 클리닉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희는 이거를 그냥 크게 통틀어서 클리닉지라고 합니다. 자, 심화 클리닉지는 집에서 예습을 하면서 맞췄어요. 맞춤 문제. 우리 굳이 똑같은 난이도로 문제 또다시 풀 필요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자, 그래서 난이도를 높여서 저희는 클리닉지를 만들어주고요. 또 틀렸어요, 문제를. 집에서 해결했어요. 다시 한번 검사 받기 전에, 자, 우리 클리닉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건데, 자,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그 학생이 이걸 풀어낼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난이도에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묶어서 저희는 홀에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클리닉지를 풀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리닉지가 나가게 돼요. 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클리닉지 혹시 몇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몇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은가요, 어머니들? 홀에서 저거를 20분 안에 해결하고 들어와야 돼요. 3문제요. 몇 문제 정도 학생들이 20분 동안 풀고 들어올까요? 10문제. 그쵸?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 해결하고 들어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학생들이 이렇게 집에서 충분히 한 번 정도 공부했으니까 이 문제 보면 풀어내요. 하고 끝이 아니에요. 아직 홀에 있습니다. 아직 교실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클리닉지가 마무리되고 나서 개념 배치 테스트라는 것을 할 건데, 집에서 예습을 하면서 개념 노트 정리했죠. 그리고 영상 촬영했죠. 자, 이거를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저희가 빈 노트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빈 노트에다 써 내려가는 보니까 이제 애들이 영상 촬영하거나 그리고 개념 노트 정리할 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자, 이게 설계가 되면서 공부하게 되니까 다른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 강의하는 아이들의 첫 번째 개념 자극 방법이에요. 공부 방법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 친구들도 써 내려가요. 물론 100% 써 내려가는 친구도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쓸 수 있을 만큼 써 내려가고, 부족한 부분은 어저께 개념 노트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빠진 부분이 어딘지 체크하고 빨간색 펜으로 다시 한번 쓰게 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지금 초등학생 친구인데 중학생 선행하는 친구예요. 자, 이런 식으로 빈 노트에다가 지금 개념 백지 테스트한 모습이고요. 자, 요거는 개념 노트고요. 자, 이 부분은요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개념 노트예요. 지금 초3, 초4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 1단원의 큰 수 단원이에요. 만, 억, 초 넘어가면요 어머니들 가르쳐주기도 힘들고요. 그쵸? 그리고 학생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똑같은 개념 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정리한 거예요. 근데 자, 보시면 다 다르게 정리했죠. 6명의 친구들 거거든요. 학생들마다 이렇게 개념을 봤을 때 정리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념을 정리하고 나만의 개념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원장님이 옆에서 홀에서 무엇을 하시냐? 그 시간 동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숙제를 제대로 해왔는지, 개념 노트를 제대로 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프리노트가 있습니다. 그 프리노트를 잘 작성했는지 원장님께서 홀에서 이제 체크를 하고 한 명 한 명씩 교실로 보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자, 강의한 아이들 학원에서 몇 문제 정도 풀어요? 너무 적게 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자, 보통 예습에서는 30문제에서 40문제, 워크북 제외하고요. 본책에서 이 정도 풀어내고요. 그 학원에서는 클리닉지랑 심화하브루타를 통해서 20문제 내지 30문제를 풀고 갑니다. 자, 그럼 아직 클리닉지는 포함도 안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토탈 하루에 이 소단원을 공부하는데 학생들이 어느 정도 문제를 풀고 넘어가게 되는 걸까요? 100문제 이상 풀고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적게 풀지 않아요. 충분히 많이 풀고 넘어가요. 일주일만 생각해도 한 300문제 넘게 풀고 갑니다. 근데 학생들이 전혀 지겨워하지 않아요. 되게 재밌대요. 자, 이런 식으로 홀에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 강의실은요,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앞뒤가 다 칠판이에요. 이 칠판은 제가 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이제 토론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앞뒤에서 문제도 풀고 발표도 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실에 들어왔어요. 자, 지금 모든 일이 20분 안에 끝난 거예요. 20분 안에 홀에서 클리닉지 풀고 개념 백지하고 원장님과 문제 이제 노트 정리한 것도 확인하고 숙제 확인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교실에는 제가 있겠죠. 혹은 동조 선생님이 계실 건데, 자, 여기서는 클리닉지 채점한 거를 확인하고요. 질문 발문하고요. 워크북 1, 2 풀고요. 그리고 심화 하브루타를 준비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딱 1시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 뭐 하이엔드반 같은 경우는요, 애들이 하브루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토론하고 풀어내는 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워크북 같은 경우는 올 플립으로 할게요, 예습으로 할게요 해서 집으로 가져가요. 그럼 집에서 푸는 문제가 60문제에서 70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빠질 적 없이 다 해왔어요.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집에서 풀어내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저는 뭐라 하지 않아요. 틀린 부분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들고 와, 같이 공부하자. 거기서부터 우린 같이 공부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볼 건데요.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안에 질문 발문 컨텐츠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질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하면 삼각형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애들이 대답을 하겠죠. 세 변이 있고요, 세 각이 있는 그런 도형이에요. 그럼 조금 더 깊이 있는 발문을 합니다. 우리 그럼 이등변 삼각형 알지? 이등변 삼각형의 등자의 의미를 살려서 두 각이 같은 삼각형을 이등각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이등변 삼각형은 이등각 삼각형이라고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각 삼각형이라 하면 안 돼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질문할 거예요. 3분의 0이랑 0분의 3이랑 0분의 0은 무슨 차이야?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 생각하겠죠. 아, 그렇구나. 3분의 0이랑 0분의 3이 다르구나.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가르치지 않고 이제 조금 도와주냐면 피자로 예를 들어요. 피자를 한 판 시켰어요. 한 참 시켰어요. 자, 세 조각으로 나눴어요. 0이야, 너 0조각 먹어. 그럼 너 몇 개 먹은 거야? 0조각 먹었죠. 그럼 배불러 안 배불러? 배 안 부르대요. 그럼 0개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피자를 안 시켰어요. 너 3개 먹어. 배불러요, 배 안 불러요? 왜요? 3개 먹으라고 줬는데? 맞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문을 통해서 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생각할 수 있는 자극적인 그런 콘텐츠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질문 발문하게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거 하려고 줄 서요. 왜 저한테 이 질문 안 했어요? 하고 우는 친구가 있어요. 매번 하루에 한 번씩 울어요. 제발 저한테 그런 재밌는 질문 좀 해달라고. 이때 제가 힘듭니다. 자, 그리고 교실에서 제가 클리닉지 체크를 한다 그랬죠. 자, 이 친구는요, 초등학교 5학년 친구예요. 그리고 소위 공부 조금 꽤나 잘한다는 친구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진단평가 통해서 1학년 1학기부터 다시 해야 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문제를 맞춘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중학교 내신에서는 거의 17번, 16번에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0이라고 자꾸 웃기는 거예요. 답은 0이 맞아요. 풀이가 개떡같아요. 개떡같은데 0이래요. 그래서 설명해봐 했는데 설명했는데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래서 답은 0 맞으니까 어제 맞다 해주면 안 돼요? 아니,
너 영상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봐. 했더니 이게 아닌데? 난 이렇게 안 풀었는데? 했는데 종이 친 게 아니라 이제 하브루타 시간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거를 자기가 한번 집 가서 생각을 해보겠대요. 집에서 깨닫고 이거를 들고 오는데 1시간 전에 온 거예요. 수업 1시간 전에. 이거 나한테 설명하겠다고. 그래서 그래 와라 설명해라 했더니 이렇게 앉아갖고 저한테 설명하는 모습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이 문제 쉬워 보이나요? 클리닉지 문제? 하루에 완벽하게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틀에 걸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좀 더 끙끙 잡아보라고, 아니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집에 가져가는 경우도 많아요. 어머니 이거 풀어냈어요. 혹시 자녀 중에서 중등 선행했다는 친구들 중에서 이 문제 이렇게까지 풀이 써내려갈 수 있는 친구 몇이나 있을까요? 저희는 그런 걸 연습시키는 겁니다. 이걸 왜 연습시키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풀었어요, 이해했어요 라는 말을 믿지 않고요, 꼭 풀 수 있는지 이해했는지 물어봐야 하고요, 학생들은 설명할 줄 알아야 하고요. 어머니들도 집에서 공부 도와주시려면요 물어보세요. 가르치지 마시고 꼭 물어보시고 학생들이 혹은 자녀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정도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 앞에서 설명이 가능하면 합격이고요, 설명이 불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찍기나 눈치 보면서 풀이하지 말게끔 말해주시면 됩니다. 혼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유도해 주시면 돼요. 자, 어저께 저희 월말평가 있었죠? 월말평가 있었죠? 자, 한 친구가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딱 그날이 월말평가 치는 날인데 선택권을 줬어요. 하루 뒤에 올래? 아니면 월말평가도 한번 쳐볼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쳐본대요. 그래서 5명이 한 반인데 그 반이 열심히 시험을 치고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유일하게 한 문제를 맞힌 거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를. 와, 대박이죠? 너 나와봐, 설명해줘. 근데 그 문제 뭐였냐면 정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정사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너 이거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했어? 이런 문제 보통 풀면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 최상위 70% 이상 맞춘 친구예요. 그 친구가 몰라서 그래요? 일단 풀어냈어요. 근데 대답이 이래요. 그럼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말해볼래? 아니요, 답지 보면 보통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통 다 이런 문제 다 정삼각형 나올 건가요? 네? 아니죠. 그쵸?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해라 해서 또 4명이서 하브루타를 시작했어요. 30분 동안 그게 왜 정삼각형인지에 대해서 SAS 합동, SS 합동 이런 거 다 가지고 왔어요. SS 합동 가지고 와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 학생들 합동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하브루타를 통해서 그거를 끄집어낸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티칭 코칭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친구가 집에 가면서 하는 말이, 쌤, 저는 클리닉지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클리닉지가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수록 저희가 예습을 잘했다는 증거니까 클리닉지가 너무 어렵고 두껍게 나갈수록 너무 행복해요 이러는 거예요. 수학 변태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쌤, 쟤는 좀 이상한 애 같은데 한 일주일 다녀보니까 저 말이 공감이 좀 되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도 많이 줄까? 했더니 막 밖에서 홀에서 30분 걸리면서까지 문제 푸는데 안 들어와요. 자기네들은 천재니까 여기서 이만큼 걸리는 게 맞대요. 웃기죠? 그래서 막 끌고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와요. 원장 선생님 옆에서 계속 공부하려고 하고 딱 들어와서 심화 하브루타만 하려고 해요. 질문 발문해야 되는데 또 질문 발문하면 또 줄 서고 있고. 하여튼 저희는 좀 재미있는 학원입니다. 자, 그래서 좀 묻고 싶어요. 재미있게 학원에서 심화 문제를 푸는 걸 어머니들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뭐 집에서 개념 공부하고 아니면 집에서 심화 문제 보내는데 어머니들이랑 같이 끙끙거리면서 풀 건가? 묻고 싶어요. 어떤 거 좋으세요? 고독하게 집에서 심화 문제 푸는데 이 고독하게는 학생과 부모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싫어요. 끔찍해요. 맞죠? 학원으로 보내주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공부 시키고 보내주시면 저희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과 친구들이랑 같이 해결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브루타예요.
자, 저희 그 다음에 모든 지금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했어요. 클리닉즈 확인했고요. 그리고 질문 발문했고요. 또 뭐였죠? 한 가지가 뭐였죠? 잠시만요. 아, 그렇죠. 질문 발문했고요. 클리닉 채점했고요. 아, 워크북. 워크북은 이제 당연히 예습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홀에서, 교실에서 체크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하고 이제 하브루타를 시작합니다. 자, 일단 먼저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게 초등학교 현재 5학년 학생들이 저번 시간에 풀었던 하브루타 문제예요. 자, 움직이는 점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중학생 애들도 힘들어요.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있어요.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때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한번 의논해 보라 그래요. 너는 어느 부분을 건드려보고 넌 어느 부분을 건드려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자기네들이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론만 말씀해 드리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하브루타를 해갖고 이 문제 정도면 중등 문제예요. 중등 문제에서도 거의 상위권 문제예요. 이걸 초등학교 5학년 선행 하나도 안 한 친구들이 풀어낸 거예요. 하브루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싹을 피워주지 못하신 거예요. 보내주시면 이런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회도 만들어 드리고요. 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려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평가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뿅 되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타임레스를 통해서 한번 찍어 본 거예요. 저번 시간에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 이 친구는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는 이제 일일이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는 좀 그림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토론합니다. 네,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 한 명이 내가 한번 정리해 볼게. 이거 맞는 거 같지? 맞는 거 같아. 자, 우리 선생님 앞에서 발표하자. 해서 제가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제 앞에서 하브루타 하는 모습을 제가 그냥 찍어 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겠죠.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처음에 결과물이 나왔어요. 귀엽죠? 자, 이게 현실적인 거죠. 하다가 이제 한 주차 넘어가니까 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또 토론하고요. 자, 이 친구는요 6학년 친구들이에요. 지금 선행 하나도 안 했고요. 원의 넓이에 관해서 다시 한번 심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 문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양 문제예요. 말 문제, 소 문제라고 하죠. 여기에 지금 양이 있어요. 양이 있고 여기 목장이 있는 거예요. 이 양이 풀을 뜯어먹고 싶은데 풀을 얼마만큼 뜯어먹을 수 있는지 구해보래요. 그런 문제예요.